누가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하래? 대놓고 저녁밥 시간에 펼쳐지는 시사톡. 네, 2022년 기준으로 산재 사망률을 보면 우리 지역 경남이 전국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이 미뤄져 왔던 중대재해처벌법, 지난 주말 28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습니다. 노동계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문상환 금속노조 경남지부 정책기획국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자, 하지 말자, 바로 적용하자 이런 방안을 두고 여야가 협상을 벌였는데 합의는 불발된 것이고 추가 유예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제부터 확대 적용에 들어갔는데 지금까지의 상황만 놓고 좀 총평을 먼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원래 이 법이 이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예. 2022년 1월 27일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 제정될 당시에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을 유예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예. 뭐 저희 노동계에서는 이 자체에 솔직히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이제 당시에도 50명 기준이 특별한 기준이 있는 근거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유예는 당장 멈춰야 되고 당연히 적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적용이 된 것이고 이번엔 정부 여당의 반응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했고 오늘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말했는데요. 필요하다면 유예 기간 2년 말고 그러니까 2년 말고 조금 더 줄여서 개정안 통해서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 처리하고 좀 이런 식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게 제안을 했다는 뉴스를 제가 확인했거든요. 이런 접근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법이 이제 시행된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예. 이 법에 해당되는 중대재해가 한 450건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된 것은 40여 건에 불과하고요. 예. 1심 판결이 난 것은 13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실형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실형은 뭐 사실상 거의 없고 경남에 같은 경우에도 잘 알다시피 두성산업이나 만덕건설, 한국 뭐 제강 정도가 있었는데 한국 제강 대표이사 정도만 실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집행유예나 뭐 벌금형에 멈췄던 거죠. 그럼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사업주나 경영계에 큰 뭐 부담을 준다 이런 내용은 아니다라고 정리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뭐 이 법에 따라서 더 철저히 사실은 기소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정부가 사실은 기소를 미뤄왔던 부분도 있고 그럼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를 했으면 어떤 특별한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이유조차 거부하고 있고 한화오션이나 현대 B&G 스틸처럼 우리 지역에 교체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2년이냐 1년이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뭐 시간 끌기나 불기소를 남발하고 있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결국은 이제 적용 연기를 하다 보면 결국 이제 법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효과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만약에 유예가 되면 사실은 이제 중소기업도 준비를 제법 해온 사업장이 제법 있거든요. 이런 기업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사실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 버티면 된다라는 인식만 확산시켜 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적용 유예는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만 나올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초에 법 시행 단계부터 예고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적용이 맞다 이런 말씀으로도 들립니다. 뭐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이 용어만 듣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면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용균 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법이 시행이 됐고 말씀해 주신 대로 2022년 1월 27일에 시행이 됐고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유예를 했다가 2년간 더 유예하자라고 정부 여당이 말했지만 유예하지 않고 확대 적용이 지난 주말 1월부터 이뤄진 겁니다. 그러면 유예 기간을 처음에 두자 할 때 별 이유가 없었다고요? 뭐 처음에 꺼낸 이유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그냥 없어요? 사실은 뭐 그냥 애초에 저희가 이 법을 사실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은 지금은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요구했던 법은 중대재해 처벌 기업 처벌법입니다. 기업에 대해서 임명을 제대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라는 의미로서 요구를 했고 이 법이
뭐 말씀하신 대로 김용균 그 노동자 청년이 예. 그 사망함으로 해서 많이 확대되긴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오랫동안 요구를 했고요. 예. 2020년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입법 청원을 하면서 만들어졌고 그 당시에 여당이었던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예. 압박을 받으면서 법을 제정하기 야당과 함께 제정하긴 했는데 애초에 요구했던 기업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이상한 좀 애매한 형태의 이름이 됐고요. 예. 그리고 애초에 저희가 이 요구를 할 때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것을 요구했는데 국회에서 다뤄지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애초에 제외를 시키는 형걸로 여야 모두가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50인 미만이 제외된 것은 50인 미만이나 이제 건설업에 50억 공사 대금 50억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 게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이유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고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확대 예. 적용 말고 유예하는 게 예. 정부 여당의 주장인데 그러면 뭐 경영 현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있었음에도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그 판단 속에 유예를 하자라고 지금 정부가 말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 법이 이제 시행이 딱 되면서 창원에 있는 투성산업이란 곳에서 16명의 노동자가 트리클로로메탄에 이제 노출되면서 독성 감염 증세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거의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처벌법이 시행되자마자 바로 그 사업장에 문제가 생겼는데 거의 사실상 전국의 첫 사례였고 이 사업장과 이제 사업주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하는데 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사업주가 위헌 심판을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을 위반했다 이러면서 재판부에 위헌 신청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재계를 비롯해서 그때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마치 헌법을 위반한 것처럼 이렇게 뭐 호도도 하고 언론 보도도 해왔는데 작년이죠. 작년 2023년 11월 3일 재판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그리고 명확하다. 뭐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명확하고 과잉 금지도 아니다. 이게 그리고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위헌이 아니다라고 기각을 했는데요. 기각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그 전에는 위헌 심판에 이제 목을 매던 자본이나 재계나 정부가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2년 유예를 끌고 나온 거죠. 사실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16조에 보면요, 정부가 중대재해처벌에 대해서 예방도 하고 예방 대책도 세우고 발생 원인을 분석해서 사업장 단위에 가서 안전보건 관리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그런 준비를 하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2년 동안 손 놓고 있다가 유예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부가 그 업무를 방기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노동계의 입장을 여러분 들어보셨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유예 기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노동계 입장과 유사하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사과부터 해야 된다 지적을 했고요. 추가 유예 요구만 하지 말고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나 향후 대책 등 구체적인 약속을 하라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계의 입장을 거의 대변하는 목소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산업보건청이 설치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유예의 조건인 것처럼 내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산업보건청이 설치되어야 되는 것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저희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조건을 달아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도 여당 시절에 이 법을 빨리 만들지 못했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애초에 요구사항을 벗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산업안전보건청과 뭐 맞바꾸려고 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이런 관련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궁금합니다. 산재 사망 사고에 있어서 50인 미만 사업장 그 산재 사망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제 산업안전공단에서 이제 사망 사고 관련해서 그 산재로 인한 사망 사고를 발표를 하는데요. 2013년에서 22년 정도까지 자료가 있는데 19,860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9,380명 정도가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로 인한 게 이제 9,380명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7,138명 정도가 사고로 인해 사망했대요. 같은 기간 10년 사이에. 상당수로 들리네요. 그러면 한 76% 전체 사망자의 76%가 되고 이 기간을 3년으로 줄여서 예를 들면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줄여 이렇게 해보니까 전체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한 2,500명, 2,584명인데
50인 미만 사업장이 2,091명입니다. 그러면 80%에 해당되고 예. 결국은 사실상 산재로 인한 사망자의 대부분은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그렇기 예.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꼭 적용되어야 된다. 그러네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런 수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유예가 아니라 당장 적용이 돼야 된다 이런 설득력이 예, 그렇죠. 생기기도 하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언론의 공포 보도에 대한 지적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식당, 카페 같은 경우도 이제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도 사고가 나면은 사업주, 우리가 편하게 말하면 이제 그 주인도 예. 사장도 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검색해 보니 단어들이 뭐 예비 범법자라든지 그리고 뭐 줄표, 뭐 도산 이런 좀 부정적인 단어가 먼저 귀에 들리고 눈에 읽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그리고 이 가정을 해서 언론의 공포 보도를 지적하는 분위기도 있던데 이 기류에 대해서 좀 어떻게 또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죠. 이제 특히 경제 단체 등을 통해서 마치 카페 사장님이 예비 범법자가 된다 이렇게 예. 표현하는데요. 애초에 이제 카페나 이런 그 개인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사실 그 배달을 하면 또 모를까. 그렇죠. 예. 오히려 배달을 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예. 사고의 우려가 있지만 이 플랫폼 노동자들은 또 이 조그마한 사업장 소속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업장 예. 누구 도대체 사장이 누구냐를 다퉈야 될 상황이고 예. 언론에서 말하는 카페나 이런 데들은 솔직히 노동부에서도 발표한 자료에 보면 5명에서 뭐 49명까지죠. 50인 미만 사업장의 업무상 사망 사고가 2022년 같은 경우에 365명이 났는데 그 중에 예. 도소매 음식 숙박업 이게 이제 뭐 카페, 식당 이런 데죠. 여기에는 15명 정도 4.1%에 불과합니다. 업종으로 나눠서 분류를 해보면 그렇죠. 또 여기서 드러납니다. 여기에서 또 이제 요즘은 이제 출퇴근하게 되면 출퇴근 시에 사고도 그 산재로 인정하니까 예. 출퇴근 교통사고를 빼고 나면 12명 정도. 그러니까 전체 사망자의 한 3.3%로 낮아지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아주 극소수의 사례를 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계속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고 예. 저희가 이제 50인 미만에 강조하는 것은 건설업이나 제조업 등의 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앞에 말씀드린 사고가 집중되기 때문에 그 사고를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대재해를 살펴봤을 때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중에 예.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예. 그리고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할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이 점은 구분해서 여러분들께서 뉴스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렇죠. 투성산업의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16명이 급성 중독 증세를 보였는데 예. 결국은 사업주는 집행유예로 나왔거든요. 예. 자, 그럼에도 이제 맞다 틀리다 떠나서요. 경영계와 이제 보수 언론 입장에서 보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무리한 규제다. 그래서 완화가 필요하다. 또 사업주의 재해 예방 의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현장에 혼선을 빚을 수도 있고 과잉 처벌까지 우려된다. 이 주장에 대한 말씀도 좀 곁들여서 입장을 표명해 주신다면요. 그게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교묘하게 예. 현 정부들에서 특히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긴 2021년에 만들어졌지만 예.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사회에서 논의가 되어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2021년 법 시행을 앞두고 경총 등 경제단체에서 스스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법 시행에 준수가 가능하다고 한 게 4개월 전에는 한 31%, 1개월 전에 한 46%까지 나왔고요. 예. 그리고 2023년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5월에 9개월 전에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가 법 준수가 가능하냐 물으니까 근 60% 가까이가 됐고요. 노동부에서 이제 산업안전학회 발주를 줘서 예. 역시 중소기업에 확인해 보니까 80% 이상이 준비가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네네. 갑자기 이게 이제 올해 작년 11월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헌이 아니다고 판결당부터 갑자기 이제 뭐 문구도 조사 문구도 바꾸고 조사 방식도 바꿔서 마치 80%가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사실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예.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를 엉뚱하게 이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시간 댓글로도 정부 여당이 준비 안 한 것은 맞지요 남겨주시기도 하셨고 50인 미만 사업장이 경남에는 좀 어떻습니까? 많아요?
경남에도 적지는 않습니다. 예. 경남에 이제 5인 이상 뭐 49명까지 일하는 그 사업장이 보니까 예. 2020년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경남에 보니까 한 4만 6천여 개 사업장에 53만 7천 명이 있습니다. 적은 숫자는 아닌데 그리고 이제 근데 이 5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법에서 얘기하는 무슨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예. 꼭 둬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무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 어쩌면 이 법과 상관없이 예를 들면 뭐 임업이나 제조업, 합해수 분뇨 처리업 이런 데는 예. 이 법과 상관없이 또 안전관리자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예. 특히 이제 정부에서 이제 뭐 중대적 그 고용노동부가 그 지금 현재 산업대진단 이런 표현을 하면서 예. 지원 프로그램도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는 4월 말까지 실시하기로 밝혔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이제 전수 조사를 하겠다라고 예, 예. 발표를 했고 예. 이 전수 조사를 하고 그리고 지금도 뭐 위험성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제대로 준비를 해왔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예. 사실 그 최근에 그 경남 관련 또 사망 사고 소식을 보면은 조선소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오션에서 일주일 사이에 2명의 노동자가 예. 그 사망을 했는데 이런 이제 사실 법에는 마치 도급을 준 기업에 일정한 책임을 지는 것처럼 하지만 예. 이 기업이 형식적으로라도 도급업체에 대해서 안전하게 하라고 말을 했다고 하면 검찰이나 이런 곳에서는 원청업체가 할 일은 다 한 거다라고 피해가기도 하고요. 법적으로도 건설업에 대해서는 예. 원청사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묻고 있는데 건설업은 딱 명시가 돼 그렇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에 보면 건설업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조선소는 아직은 그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50인 미만 뭐 적용 이런 문제를 떠나서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예. 좀 구체적으로 분명 노동계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또 국회 상황도 앞으로 지켜봐야겠고요. 그때 또 윤곽이 선명해지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상환 금속노조 경남지부 정책기획부장 함께했습니다.